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집니다.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잠을 설치고 잤어도 푹 잤다는 느낌도 안 들고 늘 피곤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면 큰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잠을 설치면서 이런 증상까지 있다면 참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늦잠보다는 초저녁 잠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잠이 없어지고 꼭두 새벽에 잠이 깨서 말똥말똥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집도 짓고 여행도 가고 심지어 복권에 당첨돼서 그 돈을 여기저기 펑펑 써보기도 하고 집은 몇 채를 지었다 허물기를 반복합니다. 잠이 안 오니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증상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기 때문에 무시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새벽에 꿈자리가 사납고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빈번히 생기면 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납지? 하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질병이 아니더라도 식은땀이나 악몽을 꿀 때도 있기는 합니다. 식은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밤길을 걸을 때 등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는 심장이 쪼그라들고 쿵쿵 뛰면서 식은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긴장하거나 초조해도 식은땀은 나옵니다. 또한 어쩌다 악몽에 시달리다 깰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동시에 악몽까지 꾸는 그런 상황이 자주 생기는 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방 온도가 높지도 않은데 잠을 자는 동안 식은땀을 자주 흘린다면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건 대부분 병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식은땀이 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수면 중 식은땀을 흘릴까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도 식은땀을 흘릴 수 있고 몸에 암이 생겼을 때도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질환이 발생할 징후로도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을 치료하느라 복용하고 있는 치료약으로 인해서도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또 식은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잘 때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돌연사의 주범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면 중 기도가 막히게 되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저희 친정아버지도 수면 무호흡증이 심했는데 몰라서 그냥 놔뒀더니 뇌졸중이 오더군요. 또는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들이 흔히 겪는 호르몬 부족으로 늘 몸에 열이 나고 수면 중에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부채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그건 뭐냐? 당뇨 환자가 두려워하는 야간 저혈당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야간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야간 저혈당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간 저혈당이란 잠을 자는 동안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인데 환자 본인은 수면 중이라 혈당이 떨어지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야간 저혈당 증상이 자는 동안 악몽을 자주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잠에서 깨면 심한 두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악몽을 꾸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경험이 자주 있다면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 심한 저혈당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시간대가 대부분 새벽 3시에서 4시에 실려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다가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뇨 환자의 야간 저혈당이 생기는 이유는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저녁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크게 떨어지고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실신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면 꼭 신경 써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저혈당 증상은 반복해 나타나다가 중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뇨 질환이 있는데 식은땀을 흘린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혈당은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치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몸은 내부의 변화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거지요. 잠든 사이 저혈당이 찾아왔을 때 잠에서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 손쓸겨를도 없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뇨는 다들 합병증을 무서워하지만 야간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 악몽을 꾸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식사나 운동, 약물 이런 것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서 개선해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긴다는 거죠. 이 말은 야간 저혈당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 당뇨가 있다면 잠들기 전 머리맡에 간식을 준비해 놓거나 공복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수면 중 저혈당으로 잠이 깼는데 의식이 몽롱한 상태까지 발생했다면 얼른 응급실로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게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도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노년기 퇴행성 관절염에 처방되는 접착형 소염제가 식은땀을 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식은땀이 흐르고 이명과 함께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렇게 몸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식은땀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식은땀은 정상적인 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고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면 병은 더 악화됩니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고 악몽을 꾸고 잠을 설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런 걸 그냥 방치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